해임 통보 받은 다음 날 조간입니다. 그 해임 이유와 관련해서 지난번에 국정원장과 좀 다른 주장을 하시는데 없습니까? 그럼 증인이 직접 하지 않더라도 증인은 박지원 의원에게 인사청탁을 한 적이 없다고 하지만 박지원 의원이 페이스북에 올린 글입니다. 본인이 못 알아보는 것을 보좌관이 정리할 수 있습니까? 그 보좌관이 자기가 잘 못 알아보는 글씨로 몇 번 정서를 부탁했던. 이 보좌관이 누군가요? 지금 보좌관은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. 예, 누구 이름은 밝힐 수 없나요? 지난번에 조태용 원장님도 어떤 직원에 대한 성명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이 보좌관이 증인의 이 보좌관이 메모를 정서했다는 이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닌가요? 제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또 증인은 아까 미친 짓이다까지 했던 메모를 다시 정서한 이유가 뭡니까? 위치 추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닐 테고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 그렇다면 증인은 이 어떤 다른 목적,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어떤 증인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던 건 아닙니까? 그 메모지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죠? 아니란 말이죠. 아닙니다. 네. 그 메모지에 제 무슨 처와 국정원장 간에 휴대폰 뭐 문자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 저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저와 제 처는 지난 11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한 이후에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휴대폰을 바꿨습니다. 아마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이렇게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. 네. 증인이 진술하기를 보좌관에게 작은 수첩을 주면서 한번 정리해봐라. 나도 잘 못 알아보겠다고 해서 보좌관이 다시 그 내용을 작성했고 처음 적은 작은 메모는 글씨를 너무 날려 적어서 보기 힘들어서 구겨서 버렸다. 이렇게 진술을 했는데 맞나요? 일단은 그 두 번째 메모를 옮겨 적은 것을 받은 다음에 두 번째 메모가 있으니까 아니 그러니까 이 진술한 게 맞냐고만 묻습니다. 보통 자기가 쓴 것을 자기도 못 알아보는데 네. 그것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다는 것이 상식에 부합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금 증인이 진술하였듯이 그 엄청난 명단을 불러줘서 미친 짓이다까지 생각했던 명단을 보좌관에게 정리시킨다는 것은 이게 상식에 부합한다고 생각하십니까? 지난번 변론 때 그 조태용 국정원장님께서 내부 조사를 통해서 그 보좌관에게 제가 지시를 했고 정서토록 했다는 부분의 조사 결과를 직접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. 본인이 못 알아보는 것을 보좌관이 정리할 수 있습니까? 그 보좌관이 자기가 잘 못 알아보는 글씨로 몇 번 정서를 부탁했던. 이 보좌관이 누군가요? 지금 보좌관은 현재 국정원에 근무하고 있는 직원입니다. 예, 누구 이름은 밝힐 수 없나요? 지난번에 조태용 원장님도 어떤 직원에 대한 성명을 얘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제가 숨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국정원 직원에 대해서는 이 보좌관이 증인의 이 보좌관이 메모를 정서했다는 이 보좌관이 현대고등학교를 졸업한 한동훈 전 대표의 친구는 아닌가요? 제 보좌관의 친구들이 어떤 사람인지까지는 제가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증인 아까 이제 말씀할 기회가 없으셨던 것 같은데 이 메모의 작성 경위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해주실 수 있으십니까? 예, 시간을 주신다면 말씀드리겠습니다. 예. 문서나 메모라고 하는 것은 중요도와 필요에 의해서 만드는 부분인데 저는 사실 지금처럼 이 메모가 중요한 부분에 대해 가치를 갖는 증거가 될 수라고는 당시로서는 전혀 생각을 못했습니다. 다만 당시로서는 더구나 비상계엄이 해제된 이후이지만 또 방첩사에서 비상계엄의 기간 동안에 왜 이런 사람들을 체포하려고 했을까라는 궁금증이 있었고 지금 당장은 어떻게 모르지만 이런 명단들에 대해서 좀 관심을 가져봐야겠다는 생각이기 때문에 나름대로 메모를 해서
이름들을 잊어먹지 않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겁니다. 처음에는 한 10명 정도였던 것 같고, 그다음에 제가 기억을 해서 12명 정도를 추가했던 것 같습니다. 그리고 2명 정도는 잘 기억이 안 났고, 나중에 한두 명 정도가 더 있지 않나 해서 시간이 지나면서 자꾸 이렇게 좀 기억이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. 그래서 일단 그 부분은 제가 메모를 적자마자 11시 30분에 그 정무직 회의를 가니까 그 전에 보좌관에게 한번 정서를 해보라. 근데 제가 그렇게까지 하라 그런 건 아니었는데 그냥 모르는 사람인데 좀 알아봐. 그랬더니 이 2장에 아주 빽빽하게 사람의 이름과 인적사항을 적어서 갖고 왔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12월 4일 날 오후 4시에 지금 기억이 나는 게, 야, 너 머리 똑똑한데 한번 적어봐, 뭐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은데 한번 복기를 시켜봤습니다. 지금 생각해 보면은 우리 변호인께서 왜 그런 일을 했냐라고 하시는 부분도 이해가 되는데, 보좌관하고는 어떤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몇 번에 있어 일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뭐 새로운 일은 아니었고요. 그래서 저 하얀 거는 오른쪽에 있는 거를 좀 약간 지운 건데, 이 파란색으로 돼 있는 것만을 그 당시 보좌관이 적어온 겁니다. 그래서 12월 4일 날 4시에 요거를 작성해서 저한테 준 다음에 제가 이걸 보고, 두 번째 메모 저거 빽빽하게 있는 걸 갖고 있느니 이게 시원시원하게 잘 써져 있네 라는 생각이 들어서, 굳이 빽빽하게 적혀 있는 2장의 메모는 더 이상 가지고 있을 이유가 없다고 생각해서 두 번째 메모도 이제 폐기하게 되고요. 그 세 번째 메모를 보고, 야, 그 권순위는 2번 썼네. 아니, 조국이 빠졌다. 딴지일보 김호준. 근데 이제 이 친구가 이제 딴지일보나 이렇게 직책을 쓰게 된 것은 자기가 이제 복귀를 하다 보니까 김호준이라는 이름은 기억이 안 나는데 딴지일보가 생각이 나서 그렇게 썼다는 겁니다. 그래서 사실 좀 굉장히 불확실하게 써져 있는 파란색 글자인데 제가 거기다 나름대로 이렇게 정리를 한 겁니다. 그리고 별표 2개에 쓴 내용은 처음부터 정서하거나 받아 적지 않고 그냥 들어서 기억하고 있던 내용을 요 메모를 이제 그냥 갖고 있어야겠다는 생각 갖고 있다가 그냥 거기다가 쓴 거고요. 그 다음에 여기다 그 오른쪽 끝에 있는 메모는 제가 12월 11일 날 검찰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검사가 요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봐라 라고 했을 때 16명 아니고요. 지금 여기 뭐 14명이라고 그랬는데 12명밖에 없지 않느냐 그렇게 얘기하길래, 제가 처음에는 기억이 안 났지만 물리면 그 선관위 관계자, 선관위 명단 이렇게 쭉 하다 보니까 그때 쭉 생각이 나서 조혜주하고 양정청이라는 명을 2개를 추가했고, 요 밑에 생각 안 나던 이름 2개를 제가 썼던 건데 그때는 특별한 의미 없이 했던 행위들이 이렇게까지 설명드려야 되는 상황이 됐던 것 같습니다. 이상입니다. 예. 증인이 아까 메모지 그것을 박선원 의원에게 카카오톡을 보내줬다고 했죠? 네. 그게 언제쯤인가요? 제가 검찰 조사를 받기 전이니까 제가 검찰 조사를 12월 11일에 받았거든요. 네. 그 직전인 것 같습니다. 왜냐하면 병원에 있을 때였고, 병원에 있을 때인데 아까 사진은 집에 있는 강아지 매트리스에서 찍은 것으로 돼 있는데 그럼 날짜가 맞지 않는데요? 그건 그 전에 찍어서 이제 그 사진으로 갖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. 그 전에 찍어서 미리 갖고 있었습니까? 네. 무슨 이유로 그 사진을 찍어서 가지고 있었죠? 12월 6일 날 그 정보에 갔다 온 이후에 요 사항들을 다 찢어버릴까 했거든요. 다 없애버릴까. 근데 결과적으로 없애지도 않았고 사진만 찍어 놓은 거네요. 그렇습니다. 여인영 사령관이 증인에게 명단을 불러준 이유는 그 위치 추적이라고 한 것이 맞죠? 예, 위치 추적이라고 하는 게 맞습니다. 위치 추적이 분명합니까? 네. 위치 확인입니까? 추적입니까? 확인과 추적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잘 모르겠는데요. 그러면 이미 체포자가 비상계엄이 해제됐고 이거 명단을 이용해서 더 이상 사용할 데가 없는데 또 증인은 아까 미친 짓이다까지 했던 메모를 다시 정서한 이유가 뭡니까? 위치 추적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아닐 테고 이미 비상계엄이 해제됐기 때문에, 그렇다면 증인은 이 어떤 다른 목적, 정치적으로 활용하거나 어떤 증인의 입지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작성했던 건 아닙니까? 그 메모지로 어떤 정치적 입지를 만들 수 있죠? 아니란 말이죠. 아닙니다. 네. 저도 12월 4일인가 아마 4일인 거로 기억이 되는데
그 여인영 그 방첩 사령관이 그 조지호 경찰청장한테 뭐 위치 확인, 뭐 체포 이런 거를 부탁했다는 기사를 보고 저도 김용현 그때는 국방장관이 구속이 안 돼 있는 상황이어서 제가 이게 어떻게 된 거냐라고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. 그랬더니 좀 두 사람 다 이런 수사나 이런 거에 대해서 특히 여인영 사령관은 저게 순작전통이고 해가지고 도대체 이 수사에 대한 개념 체계가 없다 보니 위치 확인을 좀 동향 파악을 하기 위해서 했는데 경찰에서 그거는 현재 사용하는 휴대폰을 알지 않는 한 어렵다고 딱 잘랐다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불필요한 일이고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. 그러나 지금 이제 우리 국정원 1차장의 이 메모와 관련된 문제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저와 통화한 거를 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라는 것과 연결을 해서 바로 이 내란과 탄핵에 이 공작을 했다는 게 문제입니다. 지금 제가 그 당시에는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국정원장이 미국 출장을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 좀 오해가 있다 보니까 사실은 직무대리인 1차장에게 통화를 하게 된 그러면서 지금 이런 상황이 지금 발생을 했다고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는데요. 제가 여인영 그 방첩사령관을 도와줘라라고 한 얘기, 그리고 제가 1차장에게 이따가 전화 혹시 할 수도 있다라고 한 8시 반경에 얘기를 해서 10시 넘어서 제가 이제 계엄 선포를 다 하고 올라와서 전화를 한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몇 차례 본 적도 있고 또 뭐 일도 열심히 하는 것 같고 이렇게 해서 제가 격려 차원의 전화를 한 건데 그중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이 우리 홍 차장이 여인영 사령관하고 육사 선후배잖아 하는 얘기가 가장 중요한 얘기인데 아까 그 얘기 못 들었다고 거짓말하지 않습니까? 제가 전화를 한 이유는 간첩 사건에 대해서 국정원이 가지고 있는 정보를 전부 경찰에만 주려고 하지 말고 방첩사도 수사 역량이 있고 원래 지난 정부에서 방첩사 수사 요원을 2분의 1로 감축을 시켜서 군 방첩 활동과 방산 이 안보 활동에 지장이 많이 초래가 됐기 때문에 우리 정부에서는 수사관을 계속 증원해 나가면서 이를테면 창원의 방산업체 그 보안 지키는 문제부터 시작해서 방첩사를 계속 키워오고 있는 상황이고 제가 김규현 국정원장뿐 아니라 조태용 국정원장한테도 방첩사 지원을 수도 없이 얘기를 했습니다. 그래서 제가 1차장에게 전화를 하게 되면 이거는 그 얘기하려고 하는 것이지 계엄과 관련된 사무는 국정원에 당시에는 뭐 요청할 일도 없고 또 만약에 여러 가지 계엄과 관련된 정보사항을 좀 파악을 해야 되겠다 하면 대통령이 국정원장한테 전화를 하지 차장한테 전화한다는 거는 이거는 공직사회에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. 그리고 지난번 그 국정원장 그 어디 경찰 조사 때도 뭐 대통령께서 국정원 직제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라고 조서를 수사관이 받은 모양인데 그거 전부 엉터리입니다. 우리나라에서 국정원 직원 빼고 저만큼 국정원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. 저는 국정원 수사를 물경 3년을 했고요. 그리고 국정원, 방첩사, 경찰의 이 대공 역량을 보강하기 위해서 취임 이후에도 엄청난 노력을 했을 뿐 아니라 국정원 인사를 벌써 여러 차례 해온 사람이라 속속들이 저는 잘 압니다. 제가 1차장한테 이런 얘기를 한 것은 육사 선후배이기 때문에 좀 국정원에서 이런 걸 할 때 정무직 회의라든가 간부 회의 때도 좀 거들어 주라는 얘기를 이제 한 것인데 이거를 간첩을 좀 많이 잡아 넣기 위해서 정보를 좀 경찰만 주지 말고 여기다가도 방첩사에도 주고 지원을 좀 해주라는 얘기를
이런 무슨 목적 없는 체포 지시로 해서 그 여인형이 뭘 부탁도 안 하는데 대통령이 도와주라고 그랬다고 해서 이런 거를 받아서 여인형은 경찰에다가 물어보니 경찰이 어렵다고 하니 국정원은 뭐 미행이라도 하고 뭘 하니 그거 뭐 위치 확인하는데 좀 도움이 될까 해서 헌 얘기를 이렇게 엮어가지고 대통령의 체포 지시로 이거를 만들어냈다는 게 이 핵심입니다, 이게. 그래서 이 메모를 아까도 왜? 자, 지금 12월 3일 날 밤에 저 국정원은 뭐 신출귀몰 안 되고 뭐 저 영장 없이도 이렇게 수사권이 없어도 뭐 좀 미행이라든지 뭐 정보 활동을 통해서 사람 어디 있는지를 알아낼 수 있지 않는가라는 뭘 잘 모르는 사람의 이런 부탁을 받아서 에이 미친놈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네라고 했다고 하면서 그거를 또 한 번 계속해서 이 메모를 만들어 가지고 있다가 자기가 12월 5일 사표 내고 6일 날 해임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대통령의 이 체포 지시다라고 이거를 엮어낸 것이 바로 이 메모의 그 핵심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. 그리고 아까 국정원장에게 대통령이 방첩사 지원하라고 했던 얘기에 대해서 국정원이 원장이 별다른 대답을 안 했다는 것은 제가 판단하기에는 저한테 하도 들었기 때문에 그 얘기는 맨날 하는 얘기니까 아마 내가 저 국외 출장 중인 줄 아시고 저 1차장하고 통화를 했다가 그 얘기를 하셨던 모양이구나 라고 저는 원장이 받아들였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개헌과 관련된 별도의 그 어떤 지시였다고 한다면은 바로 저한테 아마 국정원장이 특달같이 전화했을 겁니다. 1차장한테 뭔 지시를 하셨다는데 그게 뭡니까 하고 그래야 그게 국정원장이지 아니 개헌과 관련된 지시라고 생각을 하면서 1차장 말을 그냥 무시해버리고 아니 그 앞에서는 무시하는 척을 하더라도 대통령이 자기 밑에 사람한테 뭔가 개헌과 관련된 업무 지시를 했다면 특달같이 저한테 전화하는 게 상식 아니겠습니까? 그거는 수도 없이 들었기 때문이고 지난번에도 왜 한번 재판관님께서 어떤 그 작년 그 상반기 총선 전에 어떤 그 안가 자리에 그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거기에 왜 참석했냐고 한번 물어보신 것 같은데 그 자리가 바로 국정원 보고 방첩사 지원해 주라고 하는 그런 자리입니다.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좀 드리고요. 그리고 아까 그 무슨 제 무슨 처와 국정원장 간에 휴대폰 뭐 문자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건 뭐 저도 알 수 없는 것이지만 저와 제 처는 지난 11월 7일 대국민 담화와 기자회견한 이후에 소통 방식을 개선하고 휴대폰을 바꾸겠다고 이미 국민들에게 다 말씀을 드려서 제가 아마 11월 중순에서 남미 G20하고 APEC 출장 가기 직전 아니면 그 직후에 휴대폰을 바꿨습니다. 그래서 비화폰을 저 같은 경우에는 국정원장하고 썼고요. 아마 제 아내는 국정원장이 안보실장이던 시절에는 전화번호를 가지고 있었을지 모르지만 휴대폰을 이렇게 그 비화폰 아닌 개인 휴대폰을 바꾸고 원래 휴대폰을 다 없애버렸기 때문에 저는 그 통화 내역이 어떤 건지 사실 좀 궁금합니다. 네, 이상입니다. 네, 추가 5분 드리겠습니다. 추가 질문해 주십시오.